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실리콘밸리의 날씨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금요일에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밖에 나갔는데 공기가 좀 쌀쌀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37도, 그리고 내일은 최고 기온 55도, 최저 기온 36도까지 내려갈 예정입니다. 외출할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도 날씨 소식입니다. 베이적이 곳곳이 어젯밤부터 내린 눈으로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어젯밤 내린 눈으로 높이 1800피트의 산타크루즈 마운틴 정상 부근에 눈이 1, 2인치가량 쌓였습니다. 이스트베이 지역의 알타몬트 패스와 리버모 동쪽, 오클랜드와 이스트베이 힐즈 지역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자랑하는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디아블로 마운틴과 사누제 동쪽의 해밀턴 마운틴에도 눈이 쌓였는데, 국립기상청은 어젯밤 사이 이들 지역에 1에서 4인치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페닌슐라 지역에도 눈이 보고됐는데, 국립기상청은 오늘 아침 트윈픽스에 약간 눈이 쌓였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팔로알토에도 눈이 내려 오늘 아침 푸틸 파크 게이트 1과 스카이라인 블루버드 사이 페이지밀 로드의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노스베이 지역에서는 마린 카운티의 타말파이스 마운틴 등 고지대에 눈이 쌓였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미끄러운 도로 사정으로 마린 카운티의 101번 하이웨이 국행선 일부 차선이 차단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월 5일은 과거 같은 날 두 차례 베이 지역에 눈이 내렸던 역사적인 날로 1887년 2월 5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지역에 눈이 3인치 이상 내렸습니다. 1976년 같은 날에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1인치가량의 눈이 내리고 트윈픽스에는 5인치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가 주최한 설날 맞이 효도잔치가 어제 사노제 산장 식당에서 12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우동욱 이사장의 인사와 정승덕 샌프란시스코 민주평통 회장 및 신민호 전 실리콘밸리 한인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최 측에서 준비한 저녁 식사와 함께 김종선, 성지종, 이춘희, 김영희 등 초청 원로 가수들의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스트베이 한인회에서도 설날을 앞두고 지난 2일 이스트베이 한미 노인봉사회를 찾았습니다. 한인회가 준비한 오찬을 한인회 이사들이 대접했습니다. 식사 후 2부에서는 노래자랑, 윷놀이, 래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가주 한미식품상협회는 오는 8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위생교육은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캘리포니아의 타 지역 주민들도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는 강사료, 교재, 점심 식사, 시험 비용을 포함해 합격 증서를 이메일로 수령을 원할 시에는 $149, 우편으로 원할 시에는 $159입니다. 이번 식품위생교육은 프레미의 푸드 세이프티 한인 강사가 한국말로 교육하며 교육이 끝난 후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시험은 시사이드 1884 프리몬트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에서 오전 9시에 치러집니다. 한국의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인 에어 프레미아가 2021년 7월부터 서울, 산호세 간 노선을 취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는 플라이 강원, 에어 로케이, 에어 필립 등과 함께 작년 11월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으며 올해 3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으면 내년 베트남, 호찌민, 하노이, 그리고 일본 도쿄, 오사카, 홍콩에 취항하고 이듬해부터는 로스앤젤레스와 산호제, 캐나다 밴쿠버, 독일 베를린 뮌헨, 호주 케언스 등 장거리 노선에 취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가 산호제 공항에 취항하면 산호제 근처에 사는 한인들은 고국 방문이 훨씬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리콘밸리 코트라는 오늘부터 7일까지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 센터에서 열리는 광학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돈, 코맥스, 그린광학, 위키옵틱스, JMC 글라스, MMT,
한국전광, 윤술 등 한국 8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스마트홈 및 자동차, 의료용 렌즈와 광통신 부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통신, 자율주행, 로봇, 드론, 의료, 인공지능 등의 핵심 부품이 개발되는 광학시장은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산업 중요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997년도에 시작돼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샌프란시스코 광학전은 2018년에도 2만여 명이 방문했고 전 세계 1,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코트라는 2016년 첫 시작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한국관을 구성했습니다. 광학전 한국관 위치는 모스코니 센터 노스홀 부스 번호 5481번입니다. 국가주 세탁협회가 산업안전보건청 포스터를 소상공 한인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지난 2일 오클랜드 오가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 이동일 회장은 국가주 세탁협회의 페닌슐라, 이스트베이, 콘트라코스타, 노스베이, 실리콘밸리 등 5곳 협회장에게 연락하면 산업안전보건청 포스터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포스터는 가주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 최저임금 기준, 내부 고발자 보호법, 성소수자 보호조항, 고용 인터뷰 관련 변경사항, 그리고 임신 직원 무급 휴가 권리 등 올 들어 달라진 노동법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개정 법안과 직장상해 및 해직, 성희롱, 부당차별, 그리고 주급과 월급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여 가지 법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3,260달러가량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인 노년층의 자살률이 미국 내 아시안 커뮤니티 그룹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60대 한인이 투신 자살하는 등 한인 노인들이 입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뉴저지 노인 아파트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자살 사건이 2차례나 발생하면서 한인 노인들에 있어 자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와 UC 버클리대 교수진이 최근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 남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32.9명으로 전체 평균인 13.9명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중국계 등 다른 아시안 이민자 그룹들을 상회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백인 남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29명보다도 높은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한인 여성 자살률 역시 10만 명당 15.4명으로 역시 다른 아시안 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담이나 자살 예방책 등을 위한 정보 창구가 더 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로 가능한 상담 전화 핫라인이 늘어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져야 한인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다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검시소는 윌리엄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24세 남성이 전자담배 폭발에 따른 경동맥 파열로 지난달 2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전자담배 가게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검시소는 사인은 뇌경색과 탈장인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전자담배 장치의 파편이 목 부위에 박힌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LA 램스의 우승이 좌절된 프로풋볼 NFL 제53회 슈퍼볼의 시청률이 11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시청률 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지난 3일 애틀랜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디움에서 LA 램스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맞붙은 제53회 슈퍼볼 시청자는 9,8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뉴욕 자이언츠와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격돌한 지난 2008년 슈퍼볼 당시 9,740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최악의 시청률은 올해 가장 저조한 득점으로 끝난 램스와 패트리어츠 경기 내용과 뉴올리언스 지역 주민들이 슈퍼볼에 등을 돌린 것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연고지 팀인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지난달
내셔널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오심으로 슈퍼볼 진출에 실패하자 슈퍼볼 시청을 보이콧했습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 지역의 올해 슈퍼볼 시청률은 26.1%로 지난해 53%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난 3일 요바린다 지역 주택으로 추락해 숨진 조종사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직 시카고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추락해 숨진 75살의 안토니오 페스티니가 소지한 신분증을 통해 전직 시카고 경찰이라고 확인했지만 이는 가짜 신분증이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항공국의 조종사의 면허증은 공식 허가된 것이며 그 외의 신원 정보는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검시국은 비행기 추락으로 주택 안에서 숨진 남성 2명과 여성 2명의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파울공에 맞은 70대 여성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ESPN에 따르면 작년 8월 25일 당시 79살 린다 골드블룸은 자신의 생일과 59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경기장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샌디에고 팀 선수가 친 파울공은 보호막을 넘어 시속 93마일 빠르기로 골드블룸의 머리에 날아든 것입니다. 골드블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숨졌고 검시소는 사인을 야구공을 맞은 데에 따른 트라우마라고 규명했습니다. 지난 1970년에도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14살 소년이 파울공에 머리를 맞아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이와 같은 부상이 잇따르자 지난 시즌 30개 모든 MLB 경기장에는 처음으로 보호막을 확대 설치했습니다. 멕시코 중부에서 발생한 송유관 폭발 사고의 사망자 수가 1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고는 지난 18일 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이달고주 틀라우엘릴판의 구멍난 송유관에서 새어 나오는 기름을 인근 주민들이 양동이 등으로 훔쳐가는 과정이 발생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기 직전 약 800명이 기름을 담으려고 송유관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폭발 당시 68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부상자 81명 중 58명이 이후에 사망했으며 2명은 퇴원했습니다. 이달고주 정부는 21명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석유절도가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려왔습니다. 작년 12월 취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석유절도 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최근 주요 송유관의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소나 유통센터 등에 군을 투입해 석유절도와의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국경에다 인간 장벽을 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에 배정을 하지 않겠다고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멕시코 국경에 3,750명의 군인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병력 배치로 인해 멕시코 국경 보안 업무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4,35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병력은 90일 동안 배치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상반기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의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큰 틀의 조율을 마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한 미북 실무 협상 이후 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1월 말 정도까지 미 국방부와 최종 확인을 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으로 분류된 미주 한인 남성들 가운데 한국에서 병역을 마칠 경우 국적 선택 신고 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군대에서 전역하면 국적 선택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한국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자는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우 전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면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는 2년 안에 2개의 국적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노 의원이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은 복수 국적자가 병역 의무를 마칠 경우 국적 선택 신고 과정 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럴 경우 복수 국적자는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으로 각각 살 수 있게 됩니다. 쓰레기 출처 정보를 분류하는 신개념 쓰레기 데이터베이스 앱인 리터라티가 개발됐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시작된 리터라티는 쓰레기의 수거 장소, 재질, 브랜드명 등의 정보를 분류해 쓰레기가 어디서 왔고 어느 회사에서 생산됐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 입법자와 기업 등이 쓰레기 감소 정책을 세울 때 이 데이터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앱의 목적입니다. 리터라티의 창립자인 제프 커슈너는 현재 10만 명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으며 플라스틱 소다병과 스티로폼, 사탕 포장지 등 약 230만 종류의 쓰레기 목록이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레오 CVS 파머시 정문 앞에서 성행위를 벌인 커플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3일 오전 9시경 레딩 출신 노숙자인 아서 제임스 머레이와 라토냐 에스터스는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로 체포돼 솔라노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당시 머레이는 옷을 입고 있었으나 에스터스는 허리 아랫부분을 벗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보호 관찰령을 받았던 머레이는 금지 약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량의 메탄페타민을 소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레이는 마약 소지, 보호관찰 위반, 공공질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으며 에스터스 역시 마약 관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성 10발을 맞고 살아난 임산부 여성이 1일 예비신문 증인석에 섰습니다. 지난해 엔티옥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엘빈 알키 크레인이 사망했을 당시 함께 있던 그의 여자친구는 임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성 10발을 맞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던 피해자 여성은 사건 직후 범인을 모른다고 증언했지만 1일 범인을 지목하기 위해 예비신문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날 예비신문에서 피해자 여성은 펠톤 클리프턴 주니어와 켈리 코빗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이들이 범행 며칠 전에도 피해자 자신이 일하는 주유소에 찾아와 괴롭혔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크레인의 할머니 집에 가던 길에 크레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웨스트 3가 900블락에 내렸고 그 사이 총격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클리프톤과 코빗은 살인 및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 사건이 본 재판에 갈 수 있을지의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2주 만에 처음 이틀 연속 상승하며 3대 지수 나란히 9주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강세를 보인 가운데 매수 심리는 이틀째 자극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후 서서히 탄력받은 장은 중반에 잠시 혼조세로 꺾였습니다. 반등하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도 랠리 모드를 되찾았습니다. S&P 500은 1월 10일 이후 4주 만에 또다시 5일 연속 상승했고 DJ와 나스닥은 각각 6일 동안 5일과 4일을 올라 6주째 이어지고 있는 회복세의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매도세의 압박이 어제보다 강했고 중반에 장이 잠시 혼조세로 밀렸다 반등하고도 랠리 모드를 회복한 상태로 마감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에서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에 앉을 일반 시민 게스트 13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 특히 이 중에는 성이 트럼프여서 괴롭힘을 당한 10대 소년과 유명 방송인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청한 끝에 종신형에서 감형돼 풀려난 60대 마약 사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AP통신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습니다. 초대자 중 조슈아 트럼프라는 중학생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이 같다는 이유로 몇 년간이나 왕따를 당해 왔습니다. 조슈아의 부모는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까지 보냈지만 이름만 부르면 같은 반 아이들이 심하게 웃으며 놀려대는 바람에
지난해 조슈아가 소속된 델라웨어주 지역 교육당국에서 돕기 위한 조처를 할 정도였습니다. 왕따 예방은 멜라니아 여사가 지난해 5월 시작한다고 밝힌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한 비베스트 캠페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1996년 마약 밀수로 종신형을 받고 20년 넘게 수감됐다가 지난해 특별 감형으로 석방돼 이번에 초대된 63살 앨리스 마리 존슨은 마약 사범에 대한 판사의 형량 결정 재량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정책의 수혜자입니다. 백악관은 이들 외에도 불법 이민자에 의해 피살당한 부부의 일가 친척 3명, 국가안보국 NSA 미리국 담당 부서 특별요원, 지난해 10월 있었던 피츠버그주 유대회당 총기 난사 사건 현장에서 총격을 입어 부상한 수화팀 대원 등을 초대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여 연기된 올해 국정연설은 실리콘밸리 시간으로 조금 뒤 6시부터 Choosing Greatness라는 주제로 하원 회의장에서 열립니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3일 방한 이후 머물던 서울의 숙소에서 출발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늘 평양에서 북한 측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오산 미군기지에서 미군기를 타고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양측은 지난달 1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일행의 방미 당시 워싱턴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행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한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과 어떤 대화의 목표도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2019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가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이 모든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철저히 해체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왔다고 압박 수위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가드너 위원장은 여당 소속이지만 북한과 관련해 비판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후임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데이비드 멜페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이 사실상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는 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멜페스 차관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으며 내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충성파로 분류되는 멜페스 차관이 차기 총재에 낙점되는 데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해 미정부의 통제 강화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멜페스 차관은 세계은행의 가장 큰 수혜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에 대한 세계은행의 차관 공여를 중단하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매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2월 5일 화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